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주남저수지에 낚시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백지화로 가닥은 잡았지만 일관성 없는 행정이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주남저수지에 속한 산남저수지. 이곳을 낚시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31억 원짜리 국비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곳 750여 제곱미터 땅에는 낚시공원 사무동과 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해 설정된 완충지역이라는 겁니다. 완충지역은 주남저수지 일대 철새 서식처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정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지금껏 한 차례도 건물 신축이 없었지만 낚시공원 조성으로 건물 신축이 추진된 겁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이어서 창원시 수산과에서 낚시공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주남저수지를 담당하는 환경담당부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낚시공원 사업은 논란 끝에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생태 서식 환경에 대한 또 이런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이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남저수지 인근에 대한 창원시의 일관된 행정이 흔들리면서 혼란을 빚은 겁니다. 어촌계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데 반해서 창원에 있어 주남저수지는 함부로 제한권을 풀거나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창원시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낚시공원 대체 사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의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대우건설이 새로운 파트너인데요. 예정보다 완공은 1년 정도 늦어지지만 기대가 큽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6만 제곱미터의 로봇을 주제로 한 관광 레저 시설이 들어설 로봇랜드. 민간 자본 4,300억 원 등 7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터닫기 공정 도중 공사는 멈췄습니다. 지난해 10월 민간 투자를 주도하던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공사 중단 9개월 만에 경남 로봇랜드 재단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국내 5위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새 파트너입니다. 로봇랜드 재단은 대우건설과 투자 의향서의 한 단계 위인 투자 확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오는 7월 하순경에는 최종 실시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협약 내용은 과거 울트라건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1,000억 원을 투자해 놀이공원인 로봇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30년 동안 운영 수익을 가져갑니다. 또 3,400억 원으로 틀을 닦은 뒤 호텔과 콘도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로봇랜드 옆에는 3,200억 원 투자 규모 구산해양관광단지와 300억 원 규모 로봇 레저타운이 추가로 건설돼 전국 최대 규모 해양 레저타운이 됩니다. 관광휴양단지가 되고 또 그 주변에는 또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아주 마산을 살릴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 로봇재단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18년 하반기 로봇랜드 개장을 목표로 대우건설을 비롯한 5개 업체의 민간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기업체의 여름 휴가 일수와 휴가비는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경영자총협회는 경남 지역 기업체 1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들의 올 여름 휴가는 3.7일로 지난해 3.6일보다 약간 길었고 휴가비는 46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0,000원 늘었습니다. 한편 여름 휴가 시기는 8월 초가 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주시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진주중앙지하상가 점포와 관련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진주중앙지하상가에는 현재 25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여 명은 자진 철거 의사를, 나머지 15명은 영업권 인정을 요구하며 자진 철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점포 철거가 끝나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즘은 이상기후로 날씨가 급격하게 바뀔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하동에서는 전국 최초로 녹차에 특화된 정밀한 기상 관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은 다가오고 있지만 푸르러야 할 녹차밭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잎과 줄기는 손으로 잡으면 바스러집니다. 청고 현상, 잎과 가지가 말라가는 냉해 피해 증세입니다. 지난 2011년 기온 저하로 하동 녹차밭의 70%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차나무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평균 기온이 뭐 한 달 이상 영하로 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 진주기상대의 하동 지역 기상 관측 장비는 2대뿐이어서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농민들이 객관적인 기상 자료를 인정받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지역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가분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동 녹차연구소는 올해 무인 자체 관측 장비를 8곳에 설치했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기후 특성에 맞게 촘촘하게 관측 장비를 설치해 기온과 강수량, 풍향, 풍속 등의 정보를 기존보다 세밀하게 제공합니다. 또 하동 대표 작물인 녹차를 비롯해 매실과 배, 대봉감 등에 대한 병해충 예측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정보 형태로 제공합니다. 한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피해가 볼 수 있는 지역, 안 나는 지역,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국지기상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지적 호우 등 갈수록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요즘, 이를 대비할 정밀한 기상예측 시스템이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즘 낮 동안 길을 걷다 보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륙을 중심으로 열기가 쌓이면서 낮 동안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거제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오늘 창원이 22.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9도, 함안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또 거제로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지나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이 31도, 합천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태풍 난카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후 가고시마를 지나 동해안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경남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태풍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고 초기 증상이 의심되면 정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6회 함양 산삼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거창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FTA 피해 보전 직불금과 FTA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사천시가 삼천포 대교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주기 위해 음악 분수대를 준공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의료 관광을 키우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선도병원을 공모합니다. 경상남도는 의료관광 추진 의지와 시스템, 상품 구성, 마케팅 계획을 중심으로 2-3개 병원을 선도병원으로 지정해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올해 외국인 환자 1,5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의료관광협의회를 꾸리는 등 의료관광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